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포지셔닝이 점차 줄어들고 지금 인구 1억의 베트남, 또 인구 14억에서 올해 1위로 상반기 안에 중국을 제치는 인도, 인구 2억 7천의 인도네시아가 지금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전 세계 시장, 코로나 2, 3년을 경험하면서 중국의 어떤 일방적인 거래, 관계, 또 코로나 제로 봉쇄 정책 등으로 생산 라인과 소비, 수출 수입의 무역 제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에서 지금은 탈중국화 현상이 계속 오랜 동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는 물건을 만들 때 생산과 소비가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자금, 금융도 같이 움직이겠지만은 소비가 커지는 시장 쪽으로 시장의 규모는 생산 거점도 같이 안정화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의 인구는 이미 80억 명이 2022년 하반기에 넘어섰습니다. 자, 올해 중국의 인구는 2022년에 85만 명이 감소해서요. 중국의 인구 14억 1175만 명으로 중국은 계속 인구가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의존했던 전 세계 제조업들 이미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라든가 관련된 기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벌써 이전시켰고요.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기업은 중국 시장의 불안정한 어떤 무역, 거래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인구가 커지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한국하고 똑같아서 중국도 이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30몇 년 전부터 1인 출생 제한하다가 2016년인가요? 2인 출생까지 또는 최근 들어서 3인 출생까지 지금 이걸 제한을 풀었는데도 중국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도 한국에 이어서 중국도 지금 인구 출생은 정체하면서 고령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도가 상반기 중에 14억 4천만 명으로 인구 1위로 지금 올라섰고 왔고요. 9,900만 명의 베트남, 우리나라하고도 한 2010년 전후에서 베트남의 인기는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연령 분포를 보면요. 베트남은 오히려 고령화 인구가 적고 이전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령화가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20대, 30대 젊은 층 생산 연령 인구가 60에서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 기업들,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요. 소비 시장에 20, 30대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40, 50대, 60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 또는 소비 시장의 가능성은 베트남은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금 아세안의 10개국 중에 주요 거점 중에 인도네시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의 제조 거점으로 지금 인도네시아,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섬이 많기로 유명하고요. 그렇지만은 인구가 2억 7천만 명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지금 생산 거점과 소비 시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물류의 거점 전략은 여러분들 이제 생산 거점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 간의 물건이 이동하려면요. 비행기,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해서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아니면 항공화물로 이제 다 움직이다 보니까 주요 거점 전략에서는 항만과 공항이 가까운 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안, 미국도 뭐 동안, 서안이 있지만은 항만에서 공항에서 멀어지면 어쩌죠? 내륙 운송에 그만큼 트래킹의 코스트가 지금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지금 아세안의 10개국 중에 전 세계 GDP의 높은 수준을 7만 달러 넘어선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 600만 명의 싱가포르, 항만의 싱가포르 항, 또 싱가포르 공항, 또 금융시장의 메카로 지금 주목되어 왔던 싱가포르 허브 기능으로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내수 시장을 키우면서 소비도 키워갖고 중국의 세계화를 갖다가 만들려고 했지만은 최근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중국의 세계화는 제한적일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 2001년 WTO 가입하면서 전 세계 공장으로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진출했던 다수의 제조기업들이 손들고 나온 기업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제도의 안정화가 안 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세계화는 앞으로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 거점과 거래하는 기업, 또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대형 유통기업이 들어와서 중국에 손들고 나오는 것도 꽤 오래됐고요. 물론 지금은 또 지금 글로벌 기업이 계속 진출하고는 있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의 소비 시장을 고려해서 중국의 생산 거점을 들어갔지만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를 이전한 것은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2010년 전후에서 전 세계에서 주목돼서 지금 시장 규모가 커가고 있는 베트남. 베트남은 하노이, 다낭, 호치민 해갖고 지금 베트남의 주요 거점들을 중심으로 도심 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미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LG, SK 하이닉스 또 관련된 우리나라의 물류기업들 CJ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로지스, LX 판토스, 한진, 현대글로비스 물류기업들도 제조와 맞물려서 같이 지금 해외 거점으로 지금 진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14억 이상 되는 인구, 인도가 지금 계속 인구는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유엔의 보고서를 보니까요, 인구 동태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면서 2050년 앞으로 한 25년 이후에는 인도가 16억 6,800만 명, 중국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서 13억 1,700만 명으로 거의 한 3억 5천만 명 차이가 나네요. 이 중국은 줄어들고 인도는 계속 인구가 지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인도,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인프라 시설 계속 지금 IT 강국으로서 지금 주목돼 갖고 있는 인도가 지금 인프라 시설 확충과 물리 시장의 확대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는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글로벌 30년 경험하면서 인구가 1억 이상 되면서 1차, 2차, 3차 산업, 물론 땅도 넓어야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게 그겁니다. 자원 에너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고 달러 가격이 최근에 이제 뭐 1,200원대로 지금 안정화됐지만은 작년에 수출 무역 구조도 472억 달러 적자고 올해도 1월달 2023년 1월 스타트해서 이미 127억 달러 적자의 주요한 요인은 역시 자원 에너지의 수입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물론 많고 자원이 풍부하고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가 적어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 대표적으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 국가들은 지금 1인당 GDP가요. 룩셈부르크가 13만 달러 넘어섰고요. 아일랜드가 9만 9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GDP 탑 10에 들면서 인구가 적게는 40만 명에서 500만 명 미만의 국가들이 주로 지금 소득이 높은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조철이 115회 방송 579 코너에서는 중국에 의한 탈중국화 현상,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로 인해서 중국을 벗어나고 베트남은 정착하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이 두 나라 합쳐도 뭐 인구가 17억 나오네요. 전 세계 지금 80억 인구 중에 거의 한 4분의 1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